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 150만 명 해고, IMF 한국금융위기 초비상. IMF는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한국의 경제 위기를 경고하였는데 저성장과 저출산,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자영업 몰락과 환율 취약성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핵심 산업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몰락이 가장 강력한 경제위기 요인으로 급부상 중입니다. 한국은행은 150만 명의 대량 해고와 모든 기업 둘 중에 하나는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가 우려할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과 전쟁, 환율 등이 터진 상황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베타민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한국은행 150만 명 해고.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IMF 한국금융위기 초비상. 지금 줄줄줄줄 직장을 떠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네요. IMF 경고, 바로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를 경고하고 있는데 자꾸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비자발적 실직 119만 명 플러스 30만 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8개월 연속 증가세. 즉 IMF가 이 경제위기 최근 발로 경고한 내용을 보면 이제 150만 명 해고, 이자도 지금 못 내는 기업이 여러분들 2개 기업 중에 하나래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매출 영업이익이 급감. 9월 비자발적,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만둔 게 아닌 거예요. 비자발적 실직, 해고 120만 명 플러스 30만. 어마어마하네요. 직장, 휴업, 폐업,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 다 해당돼요. 내수 부진, 건설업이 압도적 1위이고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순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자도 못 낸다. 여러분들 기업이 100곳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48곳이 이자도 못 낸대요. 최대입니다. 사장들 굶어 죽는 거죠. 직장인들은 월급이라도 받죠. 나중에. 경기 부진, 고금리 여파,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두 곳 중 한 곳이 이자도 못 내니까 뭡니까? 좀비 기업 아니에요. 와, 이거 정말 어쩌란 말입니까? 한계 기업. 자,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있어요.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아주 안 좋은데, 좋을 때는 487.9까지 갔었는데 지금 191.1. 최악입니다. 역대 최저예요. 이자 보상 배율이 이 정도 될 정도면은요,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다는 건데. 매출 영업이익도 볼까요? 매출액 증가율 22년 기준으로 15.1%였어요. 솔직히 22년도 안 좋았잖아요. 왜? 코로나가 지금 21년 뭐 이때 20년 이렇게 터졌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1. 뭐 역대 최저입니다. 15.1% 성장했다가 22년에 23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해버렸어요. 와, 작년에 22년보다 더 나빠졌다? 영업이익률 22년 4.5%였는데 23년에 마이너스 3.5%. 역시 역대 최저입니다. 자, 매출액 증가율이나 영업이익률, 특히 세 번째 삼성전자 등 대기업부터. 예전에는 대기업은 그래도 살았어요. 수출입 문제도 없었고. 이 대기업이 심각한 문제에 빠졌고 자영업은 IMF 수준이고요.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 중에 하나 보시면 2019년부터 2023년 자, 이자 보상 비율 올라갈수록 좋다고 했죠. 300, 487에서 쭉 떨어지네요. 2021년에 정점을 찍고 지금 191.1이에요. 이자를 못 갚는다 이 말이 한마디로.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자, 대만의 TSMC 매출 추이를 보게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파란색인데 어떻습니까? 자, 매출이 비슷했다가 이제 또 역전당하는. 그렇죠. TSMC한테 완전히 32조 3천억, 예상이 27조에서 30조 사이.
역전이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제 심각해졌죠. 이 파문다리 문제가 왜 생겼겠어요? 금융위기 세 가지 요인. 자, 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된다. 자국만 먹고 살겠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그러면 금융위기에서 세 가지 위험성이 있죠. 자기만 먹고 살겠다는 보호무역. 특히 미국이 그럴 경우 심각하죠. 산업 붕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업 붕괴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산업이 붕괴되고 있어요. 환율 불안. 이 세 가지가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나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시면 미국 보호무역 강화, 한국 관세 장벽이 커졌어요. 엄청 커졌죠.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8%. 내년에 오히려 마이너스 0.8%랍니다. 지금 심각하죠? 대미 적자국 8위.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8위 적자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나라를 또 이제 쪼이려고 하겠어요.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또 하나 FTA 재협상 가능성도 있고요. 그린 정책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요. 산업 붕괴, 수출 기업 세 곳 중에 두 곳은 지금 미중 갈등, 전쟁 위험. 지금 수출하고 있는 회사들 있죠. 지금 미국, 중국, 어느 나라가 됐든 그 갈등 문제하고 전쟁, 유가, 환율 이런 부분에서 치이고 있어요. 거의 70%가 힘들어요. 미중일 첨단산업 보조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수십조입니다. 우리나라 제로예요. 세상에 아직도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보조금을 이제서 부랴 당정 정부하고 지금 여당하고 이제서 만들어갖고 직접 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제로가 뭡니까? 진작 좀 지원 좀 하지. 삼성전자 반도체 다 붕괴된 다음에 가뜩이나 이전 지금 부회장이 사과문 발표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말아먹으려고 온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런 사람이 그 높은 직책에 있었으니 그 많은 임원들이 계속 정말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보고를 계속 올렸습니다. 근데 계속 받고 이건 삼성 망가뜨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그나마 이재용이 머리라도 좀 있었으면 좋은데 대가리가 아주 멍청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오너가. 그러니 고품격 D램을 다 지금 가장 먼저 시작을 해놓고 꼴찌가 되고 오늘도 주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하이닉스는 뛰는데 어제도 막판에 외국 놈들 다 팔아제꼈어요. 계속 순 매수하는 척 하다가 그러면 그 어제와 오늘 흐름만 봐도 당분간은 계속 하락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에요. 자, 삼성전자 반도체 휴대폰 가전 최대 위기고요. 아무튼 미중일 첨단산업 보조금 수십조인데 우리나라 왜 0이냐 이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지원해줘야 합니다. 세계 경제 불안, 원달러 환율이 1382까지 다시 또 올라왔어요. 미국 대선이 남아있고, 자, 중국 문제, 중국 경기 침체가 있고, 전쟁 두 곳에서나 지금 일어나서 문제가 있고, 북한이 또 개입하면서 지정학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국내 펀더멘탈도 원래 취약했는데다가 대기업 위기까지 더해졌으니 이거 금융위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하죠. IMF 한국 부도 6가지 요인이 있답니다. 저금리, 이제 고금리, 저성장, 저출산, 인구 고령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부동산 거품 정말 엄청나요. 우리나라 부동산 붕괴되면요 가게 문 닫습니다. 큰일 나요. 세 번째 자영업 몰락, 영세대 출자, 실업자. 자영업이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문 닫을 지경이고 현금 살포 지금 대외 의존도 높고 환율도 취약하고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거기다가 달러까지 문제니. 다섯 번째, 가계부채 최대입니다. 금융부실로 확대.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등 반도체, 미래 먹거리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한국은행이 충격적 발표를 했죠. 경제성장 마이너스. 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해요. 그래서 아까 자영업, 그리고 기업들 둘 중에 하나는 좀비 기업화가 되는 거예요. 이자도 못 갚아. 성장률 마이너스. 2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그러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올해도 마이너스 얘기가 나와요. 아주 심각. 이거 지금 정권을 잡은 여당하고요, 정부는 미친 듯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됐으면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또 야당을 칭찬해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대 야당 만들어 놓고 지금 뭐예요? 높은 물가, 금리가 이어지며 소비도 급감하고 있네요. 설비, 건설 투자가 급감했다면 게임 끝난 거예요. 원유 이런 것들 수입은 급증하면서, 그러니 마이너스지. 대기업이 침몰. 예전에는 이런 말 안 나왔잖아요. 지금 요즘 와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위기, 혁신, 구조조정, 이 길밖에 없어요. SK커뮤니케이션, 메가, 계열사 구조조정, 하나, 임원인사 다행. 아무튼 대기업들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긍정적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자꾸 노조들이 으쌰으쌰, 지금은 노조들이 으쌰으쌰 할 때가 아니에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저는 임원진 편이 아닙니다. 중도예요. 그것도. 얼마 직전까지도 삼성 연봉 1억이 다 평균이 넘는데 데모해야 되고 연병을 떨더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물론 운영진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자, 여기 보세요. 하나 임원인사 단행, LG그룹 임원인사, 해외도 위험 요인이 지금 미국, 제조업, 고용, 성장, 경기 침체 신호가 있는 데다가 지금 대선이 상당히, 또 보호무역, 이 미국이 지금 아주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경기 침체 이미 돌입했어요. 이제 중국이 이끌기는 힘들어요. 단 지금 경기가 살아난다면, 자, 중국이 어마어마한 양의 그 미래 먹거리 굵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끌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과연 부동산이 무너진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전쟁, 러우 전쟁, 이 전쟁, 여기에다가 북한은 또 왜 들어가? 10,000명 파견. 그래놓고 러시아 놈들, 지들은 북한 뭐 인원 처철 안 했다고 거짓말이나 해야 되는데 이미 갔어요. 자, 북한 인원들 해놓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면 뭐 어쩌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예전에 우리 못 살던 우리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나 봐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하면 우리나라가 게임도 안 되게 질 것 같아요. 핵이 있으니까. 거기도 완전 국가 기능이 마비됩니다. 아프리카 맛도 못한, 이제 러시아도 지도상에서 띄워져요. 우리나라 국방력 약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대기업 구조조정 직원 해고, 국민기업 KT 10년 만에 대규모 구조조정, 실상 직원 퇴출, KT, SKT, 칼바람, KT 6,000명 지금 데모하고 난리인데, 글쎄요,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본사 3,780명 전출, 5,700명 반대 집회, SKT 희망 퇴직 경력금도 대폭 늘렸고, 삼성전자 인사 단행, 평택 캠퍼스 중단, 파운드리 투자, R&D에 너무 투자를 안 했어요. 그동안에 R&D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거였는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그걸 놓쳤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하버드 출신대를 그렇게 쓰니 그 모양 그 꼴이 되지. SK 기타 해외, SK 키파운드리라고 있는데 40대 이상 사무직 생산직, 신세계 이커머스, SAG.com, G마켓. 자, 이렇게 계속 지금 해고, 구조조정 좋은 말로. 자, 인텔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인텔이 이제 망하는 코스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인텔 따라갔다가는 삼성전자 큰일 납니다. 삼성전자의 위기와 위기 돌파. 구조조정이에요. 부도설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KBS에서 한 말이에요. 이것도. 삼성전자 위기 돌파. 반도체 위기입니다. 삼각구도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로 굳어졌어요. 여기에 빨리 끼어들어가야 합니다. 삼성전자. 인텔처럼 반도체 경쟁력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인텔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는데 삼성도 다를 게 없어요. 지금 혁신기술 도입을 않고 과거 방식 답습하고 기술의 기자도 모르는 것들이 다 운영진을 꿰차고 있으니, 그리고 운영진이 1000명이면 한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냥 뭉개버리고 지가 직급이 높다고 그냥 끌고 가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기력도 없는 것이 그냥 결정을 딱 내리는 바람에 삼성 혁신 직원, 솔직히 임원진들은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만 또 못한 실력이라고 표현할게요. 사고방식, 그런 놈들 많습니다. 월급은 그냥 몇억 몇십억 돈잔치. 가전 디스플레이 종합 파운드리 분사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처럼 전문적으로 키워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삼성전자가 자꾸 이렇게 분산되고 있어요. 연구개발, R&D, 투자, 반도체 회사 협력. 그렇죠. 반도체 회사 국내외 협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뚫어야 돼요. 반도체 특별법 합의, 다행히 당정에서 특별법 합의해가지고 직접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빨리 삼성 지원해줘야 합니다. 한번 붕괴돼 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뭐 국민혈세로 삼성을 지원하느냐, 반대파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금융위기 터지면 어떡하시려고. 구조조정, 부도설, 삼성 수출 비중 20% 이하, 세상에 16%예요 지금 삼성의 비중이. 삼성 망하면 나라 망한다. 예전에는 무조건 망했죠. 근데 지금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그래도 살아나야 합니다. 부도 위험이 급증, 구조조정 이제 시작. 회사채 언급도 좀 하고 있는데 이거 안 좋은 거죠. 얼마나 안 좋으면 회사채 발행 가능성이 낮지만 지금 추세 계속됐다가는 부도입니다. 뭐 6일 근무? 6일이 뭐예요? 날밤 새세요. 돗자리 펴놓고. 임원들 자꾸 정리해고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월급 많이 쳐드셨으니까 거기에 돗자리 펴놓고요. 삼성 살리시라고요. 뭐 집에 퇴근을 하는 게 어딨어요 지금. 4대 은행 주담대 금리, 여러분들 기준금리는 내려갔는데 저건 올라가요. 시장금리는 어쩔 수 없이 가계부채가 드러나니까 정부도 고유책으로 은행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주담대 금리 상승 2025년 내년에나 돼서 추가 인하하겠다. 물론 가봐야겠지만 가계대출이 지금 급감하고 있고, 다행히 가계대출이 중기 아니라 가계대출이 마이너스로 내려왔어요. 좀 더 봐야겠지만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정상적으로 가겠죠. 집값 이거 별표 한번 칠게요. 여러분들 여름만 되면 급등하고 겨울만 되면 반복. 자, 여기 2015년 2024년까지 보여드릴게요. 10년간. 지금 이거 또 집값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보다 겨울이 되니까 상승폭이 줄어든 거예요. 떨어졌다는 말도 잘못됐어요. 수도권은 상승폭이 줄어든 거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왜냐? 보세요. 이게 0입니다. 자, 이게 7월달, 1월달인데 점이 찍힌 게 다 7월달이에요. 이게 지금 곡선 보이죠? 여기 제일 높네요. 2015년 7월달, 1월달에는 0 근처. 역시 2017년 보세요. 7월달, 1월달 내려왔네요. 그리고 7월달, 1월달. 자, 여기 2018년은 7월달에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리고 또 1월달 되니까 내려온 거 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무려 언제까지? 이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이에요. 2021년까지 7월달 꼭지, 1월달 하니까 내려갔는데, 자, 이제 2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 이때 1월달은 당연히 내려왔지만 7월달도 떨어졌어요. 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요. 예외죠. 딱 한 번의 예외. 나머지는 7월달 다쳤어요. 그리고 23년 1월달에도 내려갔는데
작년 7월 달에도 올랐고, 자, 그리고 올해 1월 달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7월 달 폭등했잖아요. 자, 이걸 보면 결론을 내릴게요. 여름에 올라가고 겨울에 떨어진다. 이번에도 그럴 확률 커요. 지금 겨울 들려고 하니까 상승폭이 줄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산천초목이 우거지고 나무가 무성하면 집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겨울에 휑하니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겠죠. 또 추우니까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게 작용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컸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세계적인 상황도 고려가 된 거죠. 근데 보면 0 밑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다 위로 올랐어요. 결국은 집값은 위치가 좋은 것들은 올라갔다. 하락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지금 0 근처. 겨울에는 0 근처고 여름에는 급등이에요. 급등 조정. 이때는 폭락했네요. 부동산 하락 요인이 커진다라는 이제 지표들이 있어요. 23년. 그대로 24년이 또 닮아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세 폭락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지방 그대로 마이너스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수도권은 겨울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0 근처에서 왔다 갔다 또는 플러스, 그러니까 폭락할 거니까 겨울에 산다 이 생각을 지우셔야 돼요. 상급지는 폭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강남 같은데 지금 잡아야 합니다. 자, 겨울이라고 더 빠진다는 보장 없어요. 자, 0 근처에 있다가 다시 또 2월부터 쭉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아까 그래프상으로 보듯이. 자, 12시가 다 돼가네요. 우리나라 IMF 터지면 안 되죠. 우리나라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10년간 수도권은 여름만 되면 집값이 급등하고 겨울에는 호합이나 하락세인데 지금의 흐름도 겨울의 일시적 침체기로 보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